부산의 작은 기계 공장 태양모터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엔진 소리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작업장을 가득 채웠고 기름 냄새는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다. 베테랑 정비공 이동욱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3일째 해결하지 못한 현대 제네시스의 엔진 문제로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 차는 정말 골칫거리야. 무슨 문제인지 도통 모르겠어. 이동욱은 작업복에 손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동료 정비공 박수진은 고객에게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최성민 회장님이 오늘 오후에 차를 찾으러 오신대요. 그분은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동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성민은 부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었으며 태양모터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다. 그의 불만은 작업장 전체에 재앙이 될 수 있었다. 그때였다. 작업장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닫고 마른 소년이 들어왔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너무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총명했다. 모든 정비공들이 작업을 멈추고 이 뜻밖의 손님을 쳐다보았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순간 작업장은 침묵에 잠겼다가 곧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동욱이 제일 크게 웃었다. 야 꼬마야,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야. 돌아가. 그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다른 정비공이 끼어들었다. 네오 작업 때도 못 닿을 텐데 뭘 도와준다는 거야? 동전이나 얻으러 다른 데로 가. 소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최성민의 제네시스 쪽으로 걸어갔다. 정비공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들의 웃음은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소년은 차 앞에 멈춰섰다. 그는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몇 초 동안 집중했다. 그런 다음 손을 뻗어 엔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동욱은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돼. 우리가 그곳을 3번이나 확인했어. 그러나 박수진은 소년의 진지한 눈빛에 뭔가를 느꼈다. 한번 보자. 그녀는 말했다. 소년은 망설임 없이 엔진 쪽으로 기어들어갔다. 그의 작은 손이 다른 정비공들이 닿지 못했던 좁은 공간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몇 초 후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고 소년이 물러났다. 시동을 걸어보세요. 그가 말했다. 박수진이 키를 돌렸다. 엔진이 즉시 살아났고 부드럽게 돌아갔다. 이전의 덜컹거림과 이상한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작업장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다. 이번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했다. 어떻게? 이동욱이 더듬거렸다. 소년은 어깨를 으쓱했다. 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엔진이 제게 말을 해요. 그 말에 또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덜 확신에 찬 웃음이었다. 이동국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행운이었을 뿐이야. 그러나 박수진은 벌써 구석에 있는 냉장고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락통을 꺼내 데워서 소년에게 건넸다. 여기 먹어.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오 정말 대단하구나. 이름이 뭐니? 소년은 망설였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예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김민호요. 민호야,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박수진이 물었다. 민호는 음식에 집중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었다. 그는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이동욱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더러운 거리의 꼬맥에 창피를 당한 것이다. 그는 박수진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그는 우리를 도왔어요. 박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최소한 식사 한 끼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른 정비공들이 민호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너 정말 소리만 듣고 문제를 알 수 있어? 한 정비공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음식에 집중한 채로. 그럼 저 기아 소렌토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우리 모두 원인을 찾지 못했어. 민호는 음식을 다 먹고 도시락통을 내려놓았다. 그는 지정된 차로 걸어가서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타이밍 벨트가 약간 느슨해요. 그리고 냉각수가 새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정비공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 명이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확인했다. 그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젠장, 그 꼬마가 맞았어. 그날 오후 최성민이 자신의 제네시스를 찾으러 왔을 때 그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차를 발견하고 놀랐다. 그는 이동욱에게 물었다. 어떻게 고쳤나? 어제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이동욱은 불편하게 웃었다. 우리가 마침내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는 여전히 누더기를 입은 민호를 언급하지 않았다. 최성민이 떠난 후 박수진은 민호에게 다가갔다. 어디 사니?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여기저기요, 뭐대. 부모님은 민호의 눈에 어둠이 드리워졌다. 없어요. 박수진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일도 와도 돼. 먹을 것을 주고 네가 도울 수 있어. 이동욱이 끼어들었다. 뭐라고? 안 돼. 우리는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그는 우리를 도왔어요. 박수진이 주장했다. 우리는 그를 도울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작업장 전체에 퍼졌다. 다른 정비공들은 불편하게 서 있었다. 마침내 작업장 매니저 김산구가 개입했다. 이동욱, 박수진 말이 맞아. 그 아이는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됐어. 최성민 같은 VIP 고객을 만족시켰지. 그 아이가 내일 오면 우리는 그에게 기회를 줄 거야. 이동욱은 화가 났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행운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 꼬마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오랜 시간 만에 내일 뵐게요. 그가 공손하게 말했다. 그가 작업장을 떠날 때 박수진은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민호는 부산의 바쁜 거리로 걸어 나갔다.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태양 모터스의 작업장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확인했다. 마치 그것이 꿈이었고 깨어나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날 밤 그는 부둣가 근처에 버려진 창고에서 잤다. 그의 집이었다. 그는 담요로 쓰는 오래된 천 조각을 꽉 쥐고 엔진 소리를 들었다. 먼 바다에서 오는 배들, 지나가는 차들, 도시의 맥박, 그 소리들이 그를 진정시켰다. 그는 왜 자신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항상 그랬다는 것만 알았다. 엔진이 그에게 말했고 그는 들었다. 그리고 내일 그는 다시 들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민호는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꿈에서 그는 거대한 레이싱 트랙에 서 있었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호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그는 깨어났다. 새벽이 밝아올 때 민호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얼굴을 씻고 가능한 한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는 태양 모터스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이 지난 몇 주 동안 모아온 작은 보물 상자를 확인했다. 그것은 작은 금속 상자였고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레이싱 글러브 한 짝, 그리고 김재성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트로피 조각이 있었다. 민호는 이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연결이 무엇인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상자를 닫고 숨겼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었다. 어쩌면 오늘 그는 드디어 속할 곳을 찾을지도 모른다. 태양 모터스로 향하는 길에 민호는 버스 정류장 근처의 전자 게시판에 주목했다. 그것은 다가오는 자동차 경주 대회를 광고하고 있었다. 부산 그랑프리, 전설의 귀환. 무언가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광고를 응시했다. 어떤 기억의 조각이 그의 의식 가장자리에서 춤을 추었지만 그가 잡으려고 할 때마다 사라져 버렸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계속 걸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태양 모터스에 도착했을 때 작업장이 이미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갔다. 몇몇 정비공들이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은 심지어 미소를 지었다. 벌써 왔구나. 박수진이 반갑게 외쳤다. 그녀는 작업복 차림으로 엔진 부품을 닦고 있었다. 배고프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항상 배가 고팠다. 박수진은 냉장고에서 샌드위치와 우유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매워겨.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보자. 이동욱은 작업장 반대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불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30년 동안 그는
태양모터스의 수석 정비공이었다. 그리고 이제 더러운 거리에 꼬마가 와서 그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었다. 정말 그 꼬마를 여기 있게 할 거야? 그가 김산구에게 물었다. 김산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가 유용하다면 왜 안 되겠어? 어제 최성민의 차를 고쳤잖아. 그건 대단한 일이야. 운이었을 뿐이야. 이동욱이 주장했다. 그리고 작업장은 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야. 위험해. 김산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네가 그를 잘 지켜봐. 안전하게. 이동욱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민호를 노려보았다. 그 꼬마는 그의 직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일상적인 책임까지 늘리고 있었다. 민호는 이동욱의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종류의 반응에 익숙했다. 대신 그는 작업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차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 젊은 여성이 현대 투싼을 몰고 들어왔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마치 무언가 긁히는 것 같아요. 박수진이 그녀를 맞이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오양미 씨. 민호는 조용히 차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정비공들이 그를 지켜보았다. 어제의 사건 후에 호기심이 생겼다. 펜벨트요, 민호가 말했다. 달았어요. 교체해야 해요. 박수진은 후드를 열고 확인했다. 그녀는 놀라움과 감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 펜벨트가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야. 그날 하루 종일 민호는 다양한 차량 문제를 진단했다. 그의 정확도는 완벽했다. 모든 정비공이 그의 재능에 감탄했다. 이동욱을 제외하고 베테랑 정비공은 점점 더 짜증이 났고 특히 고객들이 그 놀라운 꼬마 정비공에 대해 듣기 시작하면서 더욱 그랬다. 오후 늦게 비싼 포르쉐 카이엔이 작업장에 들어왔다. 운전자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다. 누가 책임자죠? 그가 물었다. 김산구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매니저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민호는 차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즉시 문제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이동욱이 끼어들었다. 제가 볼게요. 그가 말했다. 민호를 팔꿈치로 밀어내며. 고객은 민호를 알아챘다. 이 아이는 뭐 하는 거죠? 여기는 아이들이 놀 곳이 아니에요. 이동욱은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그냥 거리의 꼬마예요. 곧 내보낼 겁니다. 민호는 뒤로 물러났다. 상처받은 표정으로. 이동욱은 차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후드를 열고 엔진을 살펴보았다. 몇 분 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문제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를 여기 두고 가시면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고객이 화를 냈다. 박수진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민호에게 다가갔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기 시스템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박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객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만 우리 특별한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민호가 차 소리를 들어보게 해주시겠어요? 고객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어려운 꼬마요. 장난해요? 그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박수진이 설명했다. 그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동욱이 개입하려 했지만 김상구가 그를 제지했다. 한번 해보자, 그가 말했다. 마지못해 고객은 동의했다. 민호는 차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그런 다음 그는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몇 초 후 그는 정확한 위치를 가리켰다. 여기요. 작은 구멍이 있어요. 용접하면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정비공들이 확인했고 민호가 옳았다. 15분 안에 문제는 해결되었고 고객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놀랍군요, 그가 말했다. 이 아이는 어떻게 그걸 알았죠? 그는 천재예요, 박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고객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김상우에게 건넸다. 강지연입니다. KBS 방송국의 기자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가 흥미로울 것 같네요.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이 대화를 들은 이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민호가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위치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그날 저녁, 작업장이 문을 닫을 무렵 김상구는 민호를 사무실로 불렀다. 민호야,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그가 말했다. 우리는 네가 여기서 정식으로 일하길 원해. 물론 학교도 다녀야 하지만 방과 후에 올 수 있잖아. 민호는 눈을 깜빡였다. 학교요?
김산구는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래, 학교. 너도 학교 다니지, 그렇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은? 누가 너를 돌봐? 민호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혼자 살아요. 박수진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여리서 자니? 부두 근처의 창고요. 민호가 조용히 대답했다. 방 안의 어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동욱조차 불편해 보였다.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이동욱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 그럼 누구의 책임이지? 박수진이 반박했다. 그를 그냥 거리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 김상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민호야, 네가 원한다면 당분간 여기 작은 방에서 지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도움을 찾을 동안 여기서 일할 수 있고.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동욱은 화가 나서 방을 나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꼬마는 이제 직장에서 그의 위치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호감도 위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작업장 뒤쪽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것은 창고 바닥보다 훨씬 편안했다. 처음으로 그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의 과거에 대한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꿈속에서 춤을 추었다. 다음 날 KBS의 강지연이 카메라맨과 함께 작업장을 방문했다. 민호에 대한 짧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김산구는 동의했지만 조건이 있었다. 민호의 상황은 복잡합니다. 그는 부모가 없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그 정보는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저 그의 놀라운 재능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민호는 인터뷰를 위해 준비되었다. 그는 긴장했지만 박수진이 그의 옆에 서서 안심시켰다. 민호 군 어떻게 그렇게 차 소리만 듣고 문제를 알 수 있나요? 강지연이 물었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들을 수 있어요. 엔진이 제게 말을 해요.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나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항상요. 제가 기억하는 한. 누구에게 배웠나요? 이 질문에 민호의 눈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엔진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그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강지연은 더 깊이 파고들려고 했지만 김상구가 개입했다. 민호는 아직 어려요. 그의 재능만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카메라가 민호가 차를 진단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마치 마법사처럼 세대의 다른 차들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강지연은 마지막 질문을 했다. 민호 군, 장래 희망이 뭔가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차를 고치는 것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레이싱카를 운전하는 것도요. 이 말에 강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레이싱카요? 왜죠?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꿈에서 봤어요. 카메라가 꺼진 후 강지연은 김상구에게 다가갔다. 그 아이의 이야기가 흥미로워요. 좀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의 배경, 그가 어디서 왔는지. 김상구는 불편하게 웃었다. 저희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하루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뿐이죠. 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보였다. 기자로서 그녀는 좋은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천재 소년의 이야기 이상이었다. 거기에는 미스터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파헤칠 작정이었다. 작업장을 떠나기 전에 강지연은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갔다. 그 방송에 나올 거예요, 민호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을 거예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보였다. 그는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그에게 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꿈에서 그는 커다란 화재 속에 있었다. 비명소리, 금속이 뒤틀리는 소리,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깨어났다. 방은 어두웠지만 작업장의 익숙한 소리와 냄새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속할 곳이 있었다. 그가 알지 못한 것은 그의 짧은 인터뷰가 곧 그의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민호의 과거는 마침내 그를 따라잡을 것이다. 민호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KBS의 짧은 세그먼트가 방송된 지 하루 만에 태양모터스는 호기심 많은 고객들로 넘쳐났다. 모두가 엔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소년을 보고 싶어 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민호의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덜 엔진 소년라고 기계 천재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천재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모두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김산구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놀랐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민호를 위한 특별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민호에게 그들의 차를 진단하게 할 수 있었다. 작업장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이건 놀라운 일이야. 김상우가 박수진에게 말했다. 민호 덕분에 우리 수입이 2배가 됐어. 박수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를 이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이용이 아니야. 김상우가 반박했다. 그는 여기서 지내고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돈도 벌고 있어. 우리는 그를 돕고 있는 거야. 박수진은 확신하지 못했지만 민호가 행복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목적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들이 그를 존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민호의 성공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이동욱은 점점 더 고립되고 분노를 느꼈다. 그는 30년 동안 태양모터스의 최고 정비공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거리에서 온 10살배기 꼬마가 모든 관심을 받고 있었다. 넌 정말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 그가 어느 날 민호에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은 곧 다음 새로운 것으로 넘어갈 거야. 그리고 넌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야. 민호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전 그냥 차를 고치는 걸 좋아해요. 이동욱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내 부모님은 널 버렸지? 왜 넌 거리에서 살았지? 이 말은 민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단편적인 이미지들, 목소리들, 느낌들만 있었다. 그리고 이동욱의 말은 그가 오랫동안 자신에게 했던 질문을 건드렸다. 그의 가족은 어디에 있었을까? 왜 그는 혼자였을까? 그날 저녁, 민호는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보물 상자를 열었다. 그는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경주복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사진 뒷면에는 김재성 2010 부산 그랑프리 우승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그와 연결된 사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이 남자가 그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기억은 너무 단편적이었다. 다음 날 태양모터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것은 최성민이었다. 그 영향력 있는 사업가. 이번에는 그가 직접 차를 몰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운전사와 함께 왔고 비즈니스 제안이 있었다. 민호가 정말 재능이 있다고 들었소. 그가 김상구에게 말했다. 나는 그를 내 회사 홍보 행사에 초대하고 싶소. 최신 전기차 라인을 출시하는데 민호가 그 차들을 진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훌륭한 홍보가 될 거요. 물론 넉넉한 보상을 해드리죠. 김상우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였다. 물론이죠, 최 회장님. 민호가 기꺼이 참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박수진은 의심스러웠다. 민호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최성민은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물어봐야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그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민호는 사무실 밖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불안했다. 그는 갑자기 유명해지는 것이 불편했다. 그는 그저 차를 고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김상우와 태양모터스에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그에게 집과 음식을 제공했다. 그는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결국 민호는 동의했다. 행사는 일주일 후에 열릴 예정이었다. 최성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이건 큰 기회야, 민호야, 김상구가 말했다.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사진과 이름에 대해 생각했다. 김재성, 그 이름이 뭔가를 의미했다. 그는 그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날 밤 민호는 박수진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가 물었다. 박수진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재성, 그 이름이 익숙해. 하지만 확실히 기억나지 않네.
그는 레이싱 드라이버였어요. 그렇죠? 2010년 부산 그랑프리에서 우승했어요. 박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맞아, 이제 기억나. 김재성은 유명한 레이싱 드라이버였어. 10년 전쯤에 큰 사고가 있었어. 그 후로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고요? 네, 심각한 사고였어.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잠깐, 이 사람이 내게 왜 중요해?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박수진은 민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민호야, 이 사진을 어디서 얻었니?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박수진은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했다. 민호야, 김재성이 내 아버지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이 대화를 우연히 들은 이동욱은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다. 그는 빠르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김재성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가 찾은 것은 그의 눈을 크게 뜨게 했다. 다음 날 이동욱은 상당히 다른 태도로 민호에게 접근했다. 어제 너의 대화를 들었어. 그가 인정했다. 김재성에 대해 민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좀 찾아봤는데 이동욱이 계속했다. 김재성은 정말 대단한 레이서였어. 3번이나 챔피언이었지. 하지만 10년 전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 그의 차가 화염에 휩싸였고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 그 후로 그는 다시는 경주에 참가하지 않았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이 이야기는 그의 악몽과 일치했다. 불 비명소리. 그는 살았어요? 그가 물었다. 이동욱은 어깨를 으쓱했다. 몇 년 동안은 살았어.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의 부상, 경기 참가 불가능. 그는 정신적으로 무너졌어.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는 가족도 잃었고 모든 돈도 잃었고 알코올 중독이었어. 버려진 창고에서 살았다고 들었어.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꿈, 그의 기억의 파편들, 그리고 이 이야기 사이에는 명백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는 아들이 있었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동욱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래, 있었어. 어린 아들. 하지만 아내가 죽은 후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겼다고 해. 다른 사람들은 그는 말을 멈추고 민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네오는 정말 그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이동욱은 갑자기 민호에게 더 친절해졌다. 그는 심지어 점심을 사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뒤에는 계획이 있었다. 그는 민호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최성민의 행사 직전에 모두에게 그 사실을 폭로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호가 실패한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민호의 평판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동욱은 다시 한번 작업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편 강지연 기자는 민호에 대한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보도 이후 그녀는 수많은 제보를 받았다. 몇몇 사람들은 민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민호가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이메일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왔다. 그것은 단순했다. 김민호가 보석을 찾고 있다면 그는 김재성을 조사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지연은 즉시 김재성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된 뉴스기사 인터뷰, 그리고 소셜 미디어 포스트를 파헤쳤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김재성의 아내는 그의 큰 사고 직후에 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이름이 민호인 아들, 이건 엄청난 이야기야. 그녀는 자신의 에디터에게 말했다. 김민호는 유명한 레이싱 챔피언의 잃어버린 아들일 수 있어요. 야, 이것은 단순한 재능 있는 아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운명 상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디터는 동의했다. 최성민의 행사에서 독점 인터뷰를 해 모든 것을 준비해. 이건 큰 화제가 될 거야. 한편 민호는 계속해서 과거의 단편들을 모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김재성의 아들이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왜 혼자가 되었는지, 왜 그의 기억이 그렇게 흐릿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또 다른 악몽을 꾸었다. 이번에는 좀 더 선명했다. 그는 병원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창백한 여성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네 아버지를 돌봐줘, 민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너를 필요로 해.
그리고 그녀의 손이 느슨해졌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는 이제 알았다.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다음 날 민호는 박수진에게 다가갔다. 김재성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세요? 그가 물었다. 박수진은 놀랐다. 글쎄, 몇 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어.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왜? 그가 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박수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민호의 놀라운 재능, 그의 기억상실, 레이싱에 대한 그의 꿈,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 그녀가 제안했다. 최성민의 행사 후에. 그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사이에만 두자. 민호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이동우와 강지연 모두 이미 행사에서 그의 과거를 폭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최성민의 행사 전날, 민호는 불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진실이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협할까봐 두려웠다. 그가 정말 실패한 레이서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볼까? 그는 여전히 태양 모터스에서 환영받을까? 그의 마음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동욱이 그의 방에 들어왔다. 내일 큰 날이구나. 그가 말했다. 이상하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돼? 네, 민호가 인정했다. 이동욱은 민호 옆에 앉았다. 내가 내게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그가 말했다. 한 위대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 그는 모든 것을 가졌어. 명성, 부, 사랑.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 그리고 그가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모두가 그를 버렸어.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도. 민호는 갑자기 숨쉬기 어려워졌다. 김재성은 그의 마지막 날들을 혼자 보냈어. 이동욱이 계속했다. 버려진 창고에서 빈 병들에 둘러싸여. 얼마나 비극적인지, 그렇지 않니? 한때 영웅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끝나다니.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그를 버렸나요? 이동욱은 어깨를 으쓱했다. 누가 알겠어? 넌 기억하지 못하잖아, 그렇지? 그는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다. 내일 행사에서 최선을 다해 모두가 널 지켜볼 거야. 그가 떠난 후 민호는 이불 아래에서 울었다. 그의 꿈과 악몽이 이제 의미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는 죽었다. 민호는 결코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내일 그는 모든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가 김재성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이 고백이 정확히 이동욱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강지연은 이미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이 폭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각자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고 싶었을 뿐이다. 최성민의 전기차 출시 행사는 부산의 호화로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게스트, 기자들, 그리고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려한 조명, 세련된 음악,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향연이었다. 민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세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태양 모터스의 나머지 직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김상구는 자랑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은 내 큰 날이야, 민호야. 그가 말했다.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해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젯밤 이동욱의 말들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아버지 김재성 혼자 죽었다. 버려진 채로, 그의 아들에게 버림받은 채로. 행사장 안에서 그들은 최성민에게 안내되었다. 부유한 사업가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의 특별한 손님이 여기 있군요. 그가 민호에게 말했다. 모두가 당신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요. 민호는 불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기이한 구경거리였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최성민은 새로운 전기차 라인을 화려하게 소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의 순서가 되었다. 이제 특별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성민이 발표했다. 여러분 모두 엔진의 속삭임을 듣는 소년 김민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그는 우리의 새로운 전기차 라인을 진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놀라운 능력이 최첨단 전기 엔진에도 적용되는지 볼 것입니다. 민호는 무대 위로 안내되었다.
밝은 조명이 그를 비추었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를 주시했다. 그는 겁에 질렸다. 세 대의 동일한 전기차가 무대에 놓여 있었다. 최성민이 설명했다. 하세대의 차 중 하나는 작은 결함이 있습니다. 민호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관중들이 흥분해서 속삭였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민호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첫 번째 차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정의 모터의 소리는 내연기관과 완전히 달랐다. 더 조용하고 더 섬세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그에게 말했다. 민호는 두 번째 차로 이동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로 그는 다시 첫 번째 차로 돌아왔다. 관중들은 조용해졌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마침내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두 번째 차요, 그가 말했다. 배터리 연결에 문제가 있어요. 전류가 불규칙해요. 최성민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기술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기술자가 두 번째 차의 후드를 열고 확인했다. 그가 맞습니다. 기술자가 발표했다. 배터리 연결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최성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호의 쇼는 성공이었다. 그러나 행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도전이 있습니다. 최성민이 발표했다. 우리의 시제품 번개를 소개합니다. 가장 빠른 전기 스포츠카. 무대 뒤에서 화려한 붉은색 스포츠카가 롤아웃되었다. 그것은 미래적이고 강력해 보였다. 그러나 민호의 눈에 그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갑자기 강렬한 이미지가 그의 마음을 강타했다. 붉은 레이싱카, 군중의 함성,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남자,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 민호가 속삭였다. 이 차는 전설적인 레이서, 김재성의 마지막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최성민이 설명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차를 디자인했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과거의 메아리,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 엔진을 느껴봐, 민호야. 그것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김재성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최성민이 그에게 손짓했다. 민호, 와서 이 아름다운 기계를 진단해 주세요. 민호는 스포츠카로 걸어갔다. 그의 손이 차의 표면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가락 아래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의 발이 가속 페달에 닿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차와 하나가 되었다. 그가 시동 버튼을 눌렀을 때 전기 모터가 부드럽게 살아났다. 그것은 내연기관의 요란한 소리 대신 만족스러운 윙윙거림을 내뿜었다. 민호는 귀를 기울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뭔가를 들었다.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호에게는 그것은 분명했다. 스티어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가 말했다. 왼쪽으로 회전할 때 불안정할 거예요. 최성민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그는 기술자에게 확인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맞습니다. 스티어링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한번 환호했다. 그러나 최성민은 덜 기뻐 보였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시제품의 결함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단지 시제품입니다. 그가 서둘러 말했다. 출시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민호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스티어링 휠을 쥐었다.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그가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내 아들은 언젠가 나처럼 될 거야. 그의 아버지의 말이 그의 기억 속에서 메아리 쳤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민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박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에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훌륭했어, 그녀가 말했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제가 김재성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가 말했다. 방금 기억이 돌아왔어요. 모두. 박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너는... 그녀의 말은 강지연이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중단되었다. 기자는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있었다. 민호 인터뷰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느꼈다. 사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네, 그가 말했다.
그들은 행사장의 조용한 코너로 이동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호, 오늘 놀라운 시연이었어요. 강지연이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낼 수 있나요? 민호는 똑바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말했다. 강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이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당신의 아버지요? 누구신가요? 김재성이요. 민호가 대답했다. 3회번의 레이싱 챔피언이었죠. 방 건너편에서 이동욱이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었다. 민호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었다. 곧 모든 사람들이 그가 실패한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김재성이 당신의 아버지군요. 강지연이 확인했다. 그가 당신에게 차를 진단하는 법을 가르쳤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렸을 때 그는 저를 작업장에 데려갔어요. 그는 엔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쳤어요. 모든 부품이 서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으라고요. 그런데 왜 당신은 거리에서 살게 되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제 아버지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 후 그는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그는 더 나빠졌어요. 그는 술에 의지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강지연은 동정거린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이것은 완벽한 인간 드라마였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버렸나요?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그를 버렸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많이 취해 계셨어요. 그는 화가 나셨어요.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거리로 나갔어요. 며칠 동안 숨어 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사라지셨어요.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비어 있었어요. 이웃들은 그가 저를 찾으러 나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그를 찾으려 했어요. 몇 주 동안.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심하게요. 제가 깨어났을 때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계속 움직였어요. 강지연은 진심으로 감동받은 것처럼 보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이동욱 씨가 그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이동욱이요? 강지연이 물었다. 태양 모터스의 수석 정비공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젯밤에 제게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버려진 창고에서 혼자 죽었다고요. 카메라는 이제 이동욱을 향했다. 그는 갑자기 불편해 보였다. 이동욱 씨, 강지연이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민호의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동욱은 눈을 깜빡였다.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그가 더듬거렸다. 정확히 무엇을 보셨나요? 김재성의 이야기 끝에 대한 기사가 어디 있나요? 이동욱은 당황한 듯했다. 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들은 거예요. 강지연은 카메라를 다시 민호에게 돌렸다. 민호,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조사했어요. 김재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그는 부산 외곽의 요양원에 있어요. 그는 마지막 사고 이후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살아있어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이동욱은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이동욱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이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저 그는 너를 질투했어. 박수진이 끼어들었다. 네가 그보다 더 나은 정비공이기 때문에.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누군가 그런 잔인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의 아버지에 대해 조혜성민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개입했다. 이것은 제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이 개인적인 드라마는 다른 곳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강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초회 회장님,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레이서의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방금 전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 바로 그 레이서의 아들이요. 최성민은 갑자기 흥미를 보였다. 김재성의 아들이라고? 그런 주장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민호가 말했다. 갑자기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제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그는 강지연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강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면 어떨까요? 이 감동적인 재회를 기록하기 위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사적인 순간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강지연의 도움이 필요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카메라는 없어요. 그냥 저와 아버지. 강지연은 실망한 듯했지만 동의했다. 내일 아침에 당신을 데리러 올게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동욱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거짓말이 밝혀졌고 이제 그의 평판은 위험에 처했다. 그는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내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정말 아버지를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할까?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작은 보물 상자를 열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그는 왜 이 물건들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해했다. 그것들은 그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의 과거로의, 그의 진정한 자아로의 유일한 연결고리. 내일 만나요, 아버지.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아침이 밝았을 때 민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너무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그는 마침내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7년 만에 그는 태양모터스의 작은 방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다. 그는 가능한 한 깔끔해 보이고 싶었다. 박수진이 그를 위해 새 옷을 사주었다. 깨끗한 청바지, 파란색 셔츠, 그리고 가벼운 재킷.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거리의 꼬마가 아니었다. 그는 김재성의 아들이었다. 준비됐어? 박수진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네, 박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녀는 민호를 위해 거기 있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강지연이 민호를 혼자 데려가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 기자는 좋은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민호는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아래층에서 강지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카메라맨을 데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다. 기록용으로만요. 그녀가 설명했다. 박수진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도 같이 갈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강지연은 놀란 듯했지만 항의하지 않았다. 물론이죠.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죠. 그들은 강지연의 차에 탔다. 그녀는 부산 외곽의 한 요양원으로 향했다. 도시의 번잡함이 서서히 평화로운 교회 풍경으로 바뀌었다. 차 안에서 강지연은 민회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왜 당신은 길거리에서 살게 되었고 왜 아버지는 요양원에 있게 되었나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 아버지는 사고 후에 달라지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경주를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는 무너졌어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그러다가 매일. 그는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그는 제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절대로. 하지만 그는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도망쳤군요. 강지연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나쁜 밤이었어요. 그는 정말 취해 있었고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달아났어요. 얼마나 오래 밖에 있었나요? 며칠이요. 저는 공원에서 잤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을 때 그는 사라졌어요. 이웃들이 그가 저를 찾으러 나갔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를 찾으려고 했어요. 몇 주 동안요. 그러다가 민호는 이마에 있는 작은 흉터를 만졌다. 저는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그를 찾는 동안요. 채취였어요. 제 머리를 다쳤고 많은 기억을 잃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누구도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저도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거리로 나갔군요. 박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저 움직였어요. 제 이름을 기억했고 차에 대한 지식도 기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어요. 단편적이었어요. 강지연은 메모를 하고 있었다. 김재성은 어떻게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저는 그가 저를 찾기 위해 며칠 동안 밖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민호가 말했다. 비가 내리는 밤에도요. 그는 병에 걸렸어요. 심한 폐렴이요. 그리고 그가 입원했을 때 그들은 그의 간 손상과 영양실조를 발견했어요. 그의 몸은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그는 부분적으로 회복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는 절 잃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강지연의 눈이 동정으로 부드러워졌다. 아니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에 대한 흥분이었을까? 그래서 그는 요양원에 있게 된 거군요. 네, 그의 예전 스폰서 중 한 명이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들은 이제 평화로운 안식처라는 이름의 요양원에 도착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작고 조용한 시설이었다. 주로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곳처럼 보였다. 그들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아버지가 그를 알아볼까? 그를 용서할까? 박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꽹큑, 함께 있을게. 그들은 요양원의 리셉션으로 걸어갔다. 강지연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재성 씨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접수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재성 씨는 방문객이 거의 없으세요.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저는 강지연입니다. KBS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박수진 씨와 김민호입니다. 민호? 접수원의 눈이 커졌다. 김재성 씨의 아들인가요? 민호는 놀랐다. 그가 저에 대해 말했나요? 접수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는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는 당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사진이지만요. 그는 당신이 언젠가 그를 찾아올 거라고 항상 말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그를 잊지 않았다. 그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접수원은 복도 아래를 가리켰다. 그는 정원에 있을 거예요. 항상 그곳에 있거든요. 특히 좋은 날씨에는요.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민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매 발걸음마다 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마침내 그들은 정원에 도착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꽃과 나무로 가득 찬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연못을 바라보며 그는 얇고 구부정했다. 한때 강했던 몸의 그림자. 그의 머리카락은 회색이었고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다. 민호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김재성, 그의 아버지.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갑자기 겁에 질렸다. 박수진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밀었다. 가봐, 그녀가 속삭였다. 민호는 천천히 벤치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이 잔디 위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김재성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김재성의 눈이 커졌다. 그의 얼굴이 변했다. 혼란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기쁨으로 말해. 민호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감정으로 가득 찬 벌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 없었다. 김재성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정말 너구나,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팔을 벌렸다. 민호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7년간의 이별과 상실과 외로움을 한 번의 포옹으로 메우려는 듯이. 미안해요, 아버지. 민호가 흐느꼈다. 제가 도망쳐서 미안해요. 김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데올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내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내가 널 실망시켜서.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껴안은 채로. 뒤에서 박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심지어 강지연도 감동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녹음기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마침내 그들은 떨어졌다. 김재성은 민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너는 자랐구나, 그가 말했다.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 전 아직 10살이에요. 아버지,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김재성은 웃었다. 내 눈에는 너는 항상 작은 아기였어. 내가 처음 팔에 안았을 때처럼.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김재성은 민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그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어떻게 지냈니? 그가 물었다. 모든 시간 동안. 그래서 민호는 그에게 말했다. 사고에 대해, 그의 기억 상실에 대해, 거리에서의 생활에 대해, 그리고 태양 모터스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의 재능을 발견했는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다. 엔진이 제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요. 김재성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 네가 그것을 기억한다니 놀랍구나. 넌 항상 특별했어, 민호야. 심지어 어렸을 때도.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민호가 물었다. 김재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네가 사라졌을 때 나는 미쳐버렸어. 나는 널 찾아 도시 전체를 뒤졌어. 비가 오는 밤에도 나는 계속 찾았어. 그리고 나는 병에 걸렸어. 폐렴. 병원에 실려갔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의사들은 내 간이 망가졌다고 했어. 모든 술 때문에. 그들은 내가 몇 개월밖에 살 수 없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내 오래된 스폰서 중 한 명인 최성민이 도움을 줬어. 그는 나를 이곳에 보냈어.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줬어. 민호는 놀랐다. 최성민이요? 어제 제가 그의 행사에 있었어요. 김재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들었어. 그는 어제 저녁에 나를 방문했어. 내 얘기를 했지. 내 아들이 천재라고. 그가 아버지를 알아요? 물론이지. 그는 내 가장 큰 스폰서였어. 내가 경주할 때, 그리고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날 잊지 않았어.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어제 행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나요? 제가 누구인지? 김재성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확신하지 못했어. 그는 네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어. 하지만 그는 확실히 알고 싶어 했어. 이 말에 강지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최성민 씨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군요. 민호를 찾아서 아버지와 재회시키기 위해서요. 김재성은 놀란 듯이 강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와 녹음기를 알아챘다. 당신은 누구죠? 그가 물었다. 강지연입니다. KBS 기자입니다. 민호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어요. 김재성은 불편해 보였다. 이것은 사적인 문제입니다. 강지연은 뒤로 물러섰지만 녹음기를 끄지는 않았다. 물론이죠. 하지만 민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요.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녀는 제가 당신을 찾는 것을 도왔어요. 김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민호는 다시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 저는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김재성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니? 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있어야 해요. 김재성은 기쁨으로 빛났지만 곧 어두워졌다. 하지만 난 여기 있어야 해, 민호야. 내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여기 올게요. 매일요. 그리고 아버지가 더 나아지면 우리는 함께 집을 구할 수 있어요. 김재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 참 좋겠구나.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민호는 그의 최근 경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태양 모터스에 대해, 박수진과 김산구에 대해, 심지어 이동욱에 대해서도. 이동욱의 이름이 나왔을 때 김재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동욱? 그가 물었다. 그는 아직도 태양 모터스에 있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수석 정비공이에요. 그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김재성은 긴 숨을 내쉬었다. 놀랍지 않구나. 우리는 과거에 알고 지냈어. 우리는 친구였어. 친구요? 민호는 놀랐다. 그래, 매우 오래 전에 우리는 함께 레이싱을 시작했어. 하지만 내가 성공했을 때 그는 질투했어. 우리는 멀어졌지.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기뻐했어. 나를 도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민호는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이동욱이 그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다. 그는 어제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말했다. 그는 저를 슬프게 하고 싶었어요. 김재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항상 쓰라린 사람이었어. 그의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루가 저물어갈 때 민호는 떠나야 했다. 그것은 가슴 아픈 작별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민호가 약속했다. 김재성은 미소를 지었다. 기다리고 있을게. 그들이 요양원을 떠날 때 강지연은 민호에게 접근했다. 민호,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당신의 여정에 대한, 당신의 아버지와의 재회에 대한,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민호는 불확실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가 말했다. 그들이 태양 모터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발견했다. 최성민이 그의 비싼 차 옆에 서 있었다. 민호.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를 만났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최성민은 손을 흔들었다. 네 아버지는 위대한 사람이야. 그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 네 아버지와 이미 이야기했고 그는 동의했어. 민호는 호기심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무엇인가요? 내가 새로운 레이싱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있어. 젊은 재능을 위한 네가 첫 번째 학생이 되었으면 해. 우리는 너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충분히 나이가 들면 넌 우리 팀을 위해 경주할 수 있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물론이지. 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넌 여전히 차를 고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 우리 레이싱팀의 일부로. 민호는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이었다.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가 물었다. 최성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코치가 될 거야. 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는 그의 지식을 너와 다른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 민호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일할 것이다. 그들은 함께 할 것이다. 그날 밤 민호는 행복하게 잠이 들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악몽이 없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꿈만 꾸었다. 그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미래, 그리고 그 미래는 밝아 보였다. 최성민의 제안 이후 민호의 생활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태양 모터스에서 일하는 것에 더해 그는 이제 매주 3번 최성민의 새로운 레이싱 아카데미에서 훈련했다. 아카데미는 부산 외곽의 전문 레이싱 트랙에 위치해 있었고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민호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어렸고 실제로 차를 운전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를 통해 그는 레이싱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타고난 재능을 보였다. 내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최성민이 어느 날 그의 시뮬레이터 기록을 보고 말했다. 민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김재성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카데미에 왔다. 그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지만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그는 민호와 다른 학생들에게 레이싱의 기술과 철학을 가르쳤다. 레이싱은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야. 그가 민호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차와 하나가 되는 것이야. 트랙과 하나가 되는 것이야. 모든 곡선, 모든 직선을 느끼는 거야. 민호는 그의 모든 말을 흡수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다. 7년의 공백을 메우고 싶었다. 한편 태양 모터스에서의 상황도 변화하고 있었다. 이동옥는 최성민의 행사 이후 사라졌다. 그는 수치심을 느꼈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민호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작업장에 돌아올 용기가 없었다. 그의 부재는 작업장의 분위기를 크게 향상시켰다. 민호는 더 이상 적대감이나 질투를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전기차의 문제도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너는 정말 특별해. 민호야, 박수진이 어느 날 말했다. 그가 또 다른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한 후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니?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강지연의 다큐멘터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엔진 속삭임을 듣는 소년, 민호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은 민호의 이야기, 그의 길거리 생활, 아버지와의 재회, 그리고 그의 놀라운 능력에 감동을 받았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민호는 작은 유명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를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했다. 태양 모터스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고 모두가 엔진 소년에게 그들의 차를 진단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민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려 했다. 여러 회사들이 그에게 광고 계약을 제안했고 대기업들은 그를 자신들의 연구 개발팀에 영입하려 했다. 내 아들은 팔지 않아. 김재성이 한 제안을 거절하며 말했다. 그는 아직 아이야. 그는 자신의 속도로 성장해야 해. 또한 민호의 재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능력이 단순한 속임수나 우연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포럼에서는 그가 사기꾼이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그들은 그저 질투하는 거야. 박수진이 민회에게 말했다. 그가 온라인에 비판적인 댓글을 읽고 상처받았을 때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민호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은 학교에 다시 다니는 것이었다. 최성민의 도움으로 그는 부산의 좋은 학교에 등록했다. 그러나 7년 동안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후 그는 많이 뒤처져 있었다. 난 너무 바보 같아요. 그가 어느 날 좌절하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수학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후 다른 아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김재성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네현 바보가 아니야, 민호야. 넌 그저 다른 종류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네가 차를 진단할 때 넌 천재야.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로 익힐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이렇게 민호는 새로운 생활 리듬을 찾았다. 아침에는 학교, 오후에는 태양 모터스에서 일하기, 그리고 주 3번은 레이싱 아카데미에서 훈련하기. 그것은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는 매 순간을 즐겼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속한 곳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 모터스의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저는 안준호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한국자동차협회의 대표입니다. 김산구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민호도 함께 들어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민호군, 안준호가 말했다. 당신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국가대표 레이싱 타임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당신이 적절한 나이가 될 때까지요. 그때까지 우리는 당신에게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민호는 놀랐다. 이것은 그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큰 기회였다. 하지만 안준호가 계속했다. 이것은 전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최성민의 아카데미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태양 모터스에서의 일도요.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최성민과 그의 아카데미에 충성심을 느꼈다. 그리고 태양 모터스는 그의 두 번째 가정이었다. 그는 어떻게 그들을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안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아버지에게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요양원의 정원에 함께 앉아 있었다. 석양을 바라보며.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가 물었다. 김재성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큰 기회야, 민호야. 국가대표팀은 명예로운 일이야. 하지만 최성민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분은 제게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태양 모터스는? 최성민은 이해할 거야, 김재성이 말했다. 그는 네 성공을 원해. 그것이 그가 내게 투자한 이유야. 민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떠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겨우 다시 만났는데요. 김재성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난 어디에도 가지 않아.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그날 밤 민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 그는 꿈에서 자신이 레이싱카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관중들의 함성 속에서, 그리고 피트스톱에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주 다음 날 태양 모터스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이동욱이었다. 베테랑 정비공은 변해 있었다. 그는 더 마르고 더 창백해 보였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의 표정이 있었다. 민호야, 그가 말했다. 작업장으로 들어오며. 내게 사과하러 왔어. 민호는 놀랐다. 그는 이동욱과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사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이동욱과 계속했다. 내가 내게 거짓말을 했어. 내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나는 내게 질투했어. 내 재능에. 내가 30년 동안 일해온 것을 너는 타고났으니까. 작업장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놀란 표정으로 저 용서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게. 이동욱과 말했다. 하지만 너와 네 아버지에게 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었어. 민호는 이동욱을 바라보았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남자의 내면의 고통을 볼 수 있었다. 왜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민호가 물었다. 이동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는 옛날의 친구였어. 함께 레이싱을 시작했지. 하지만 그는 성공했고 나는 그렇지 못했어. 그가 모든 영광을 가져갔어.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당신은 기뻐하신 거죠. 민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동욱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어. 그것은 공허한 승리였어. 나는 내 분노와 질투로 인해 좋은 친구를 잃었어. 민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남자의 고백은 그를 놀라게 했다. 내가 듣기로는 네가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기회가 있다던데 이동욱가 말했다. 민호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자동차 업계는 작아. 소문이 빨리 퍼지지. 넌 큰 결정을 앞두고 있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최성민 회장님과 태양모터스를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동욱은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한 가지 조언을 해도 될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기회를 놓친 것이야. 내가 너무 질투하고 너무 두려워서 내 앞에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어.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 민호는 놀랐다. 그는 이동욱로부터 그런 조언을 기대하지 않았다. 태양모터스와 최성민은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이동욱가 계속했다. 하지만 내 꿈을 쫓을 기회는 한 번뿐일 수도 있어. 이동욱의 말은 민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날 저녁, 그는 최성민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에서 안준호 씨가 당신에게 왔다고 들었네. 최성민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제게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기회를 제안했어요. 최성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놀라운 기회야, 민호야. 넌 받아들여야 해. 민호는 놀랐다. 정말요? 하지만 아버지의 아카데미는요? 아카데미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 그리고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항상 너를 지원할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 저는 정말 고마워요. 최성민은 일어서서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네 아버지는 항상 네가 그를 뛰어넘을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이제 넌 그 기회를 가지게 됐어. 그날 밤 민호는 태양모터스의 옥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극적으로 변화했다. 그는 거리의 고아에서 유망한 레이싱 스타로 변모했다. 그는 아버지를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그의 꿈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것은 그의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앞에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대표팀은 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결단력을 극한까지 시험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는 그의 과거와 완전히 화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 그는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과 마주해야 한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주 민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그것은 흥분되고 두려운 전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었다고 느꼈다. 그의 아버지, 박수진, 김상우, 최성민, 심지어 이동욱까지 모두가 그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다. 그리고 민호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을 결심했다리.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그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준비됐어, 아버지. 그가 속삭였다. 우리 함께해요. 1년이 지났다. 민호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한국자동차협회의 영재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망한 신예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시뮬레이터 기록은 그보다 몇 살 위인 소년들의 기록도 뛰어넘었다. 그의 차량 진단 능력은 전설이 되었고 전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그에게서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다. 민호의 학업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그의 타고난 지능과 끈질긴 노력으로 그는 이제 반에서 상위권에 속했다. 특히 물리학과 공학 관련 과목에서 그는 탁월한 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의 가정 생활이었다. 김재성은 요양원에서 퇴원하여 이제 그와 민호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것은 넓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이었다. 7년의 이별 후 그들은 마침내 가족으로 다시 함께했다. 김재성의 건강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는 여전히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휠체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국가대표팀의 공식 코치 중 한 명으로 그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젊은 레이서들에게 전수하고 있었다. 오늘 큰 날이야. 김재성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긴장되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다. 부산 그랑프리가 열리는 날이었다. 물론 그는 아직 경주에 참가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다. 모두가 아버지의 차를 보게 될 거예요. 그가 말했다. 다시 달리게 될 거고요. 김재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네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야.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 그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의 아버지의 옛 레이싱카, 붉은 폭풍은 10년 만에 다시 트랙을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완전히 복원되고 현대화되어 민호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조정되었다. 그것은 부산 그랑프리에서 시범 주행을 할 예정이었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실제 퍼포먼스, 베테랑 레이서가 운전을 맡을 것이고 민호의 아버지는 그를 코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차를 준비한 기계 천재로 인정받을 것이다. 버스가 곧 올 거야. 김재성이 말했다. 연빛 웨스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특별 제작된 레이싱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의 이름과 협회의 로고가 새겨진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입었다. 버스가 그들을 트랙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이미 관중들과 미디어로 붐비고 있었다. 부산 그랑프리는 한국에서 가장 큰 레이싱 이벤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했다. 김재성의 복귀, 비록 코치로서이지만 그리고 그의 아들의 데뷔는 큰 이야기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최성민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행사의 주요 스폰서 중 하나였다. 우리의 스타들이 여기 있군. 그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빛 웨스나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수줍어진 채 최성민은 그에게 윙크했다. 걱정하지 마. 넌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냈어. 차를 준비한 거. 이제 그저 즐기면 돼. 그들은 피트 구역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민호는 붉은 폭풍을 보았다. 그것은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선명한 붉은색 도장과 아름다운 공기역학적 선들. 그것은 10년 전보다 더 아름다웠다. 옆에는 베테랑 레이서 강태우가 서 있었다. 그의 레이싱 수트를 입고. 그는 김재성의 오랜 라이벌이자 친구였다. 그리고 그는 오늘 붉은 폭풍을 운전하는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민호야, 그가 인사했다. 마침내 너를 만나게 되어 기쁘구나. 내 아버지는 항상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말했어.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 차를 잘 부탁드립니다. 강태우는 웃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아름다운 기계를 돌볼게. 네가 그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들었어. 이때 그들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박수진과 김산구가 태양모터스의 나머지 직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그들은 민호를 응원하기 위해 왔다. 우리가 놓칠 리 없지. 박수진이 민호를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의 작은 천재가 큰 무대에 서는 걸. 그들 뒤에는 놀랍게도 이동욱도 있었다. 그는 이제 태양모터스로 돌아와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쓰라린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변했다. 더 부드럽고 더 친절해졌다. 행운을 빌어 민호야, 그가 말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강지연도 그녀의 카메라 팀과 함께 도착했다. 그녀는 민호의 이야기를 계속 취재하고 있었고 오늘의 이벤트는 그녀의 다음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다. 민호야, 오늘 기분이 어때? 그녀가 마이크를 그에게 내밀며 물었다. 민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흥분되고 긴장되고 행복해요. 아버지의 차가 다시 트랙을 달리는 걸 보게 되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니? 강지연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라는 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제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화가 계속될 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다. 보안 요원들이 서둘러 이동하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속삭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물었다. 김재성이 고개를 돌렸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 이런. 피트 레인의 끝에서 고급스러운 리무진이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나이든 남자가 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걸었고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김정석 회장님이다. 최성민이 속삭였다. 정석 모터스에. 민호는 그 이름을 알았다. 정석 모터스는 한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였다. 그리고 김정석은 그는 민호의 할아버지였다.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재성의 얼굴은 감정으로 복잡했다. 모르겠다. 우리는 몇 년 동안 대화하지 않았어.
민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의 갈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김정석은 아들이 레이싱 드라이버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는 그가 회사를 이어받기를 원했다. 그들은 크게 다퉜고 김재성은 그의 인생을 살기 위해 떠났다. 그들은 다시는 화해하지 않았다. 김정석과 그의 수행원들은 피트 구역으로 걸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지켜보았다. 그는 김재성과 민호 앞에 멈춰 섰다. 재성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그의 눈에는 감정이 있었다. 아버지, 김재성이 대답했다. 똑같이 딱딱하게. 김정석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게 내 손자로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너에 대해 들었다. 김정석이 말했다. 엔진의 속삭임을 듣는 소년. 내 손자가 인상적이군. 김재성은 아들의 어깨에 보호하듯 손을 올렸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버지? 김정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화해하러 왔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듯 보였다. 김재성은 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화해요? 그가 물었다, 불신하며. 김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늙었다, 재성아. 그리고 지혜롭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내 아들과 손자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그는 민호를 향해 돌아섰다. 내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봤다. 네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넌 내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네 아버지는, 그는 항상 옳았어. 그는 그의 열정을 따랐고 그것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지. 내가 그를 회사로 강요했다면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김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용서해다오 아들아. 김정석이 말했다. 그의 단단한 외면이 드디어 무너지며 내가 너무 완고했다. 너무 통제하려 했어. 나는 그저 널 돌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내 방식으로. 김재성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그는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수십 년의 쓰라림과 분노가 마침내 녹아내렸다. 민호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다. 7년 전 그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가족이. 이리 오렴 민호야. 김정석이 말했다. 그의 손자에게 손짓하며. 네오도 이 폭에 참여해야지. 민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했다. 세 세대가 마침내 하나로 모였다.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은 듯 지켜보았다. 박수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최성민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심지어 강지연조차 감정에 압도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카메라맨이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지만 포옹이 끝났을 때 김정석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가 너와 네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가져왔다. 그가 말했다. 그는 그의 보좌관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남자는 서류 가방을 가져왔다. 김정석은 그것을 열고 공식적인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정석모터스의 새로운 레이싱 부서의 설립 서류다.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를 그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다. 그리고 너 민호야, 넌 우리의 첫 번째 공식 드라이버가 될 거야. 네가 충분히 나이가 들면. 김재성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 이건 내가 너무 늦었니? 김정석이 물었다. 갑자기 취약해 보이며.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네가 다른 계획이 있다면. 아니요, 김재성이 재빨리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저 놀랐을 뿐이에요. 그럼 받아들이겠니? 김재성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네 생각은 어때, 민호야? 우리가 정석모터스의 일부가 되는 것? 민호는 웃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해요. 김재성은 미소를 지었고 아버지에게 돌아섰다.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정석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여하. 그럼 이제 내 손자가 준비한 이 놀라운 기계를 보러 가자. 그들은 모두 붉은 폭풍을 향해 걸어갔다. 김정석은 그것을 찬사의 눈으로 살펴보았다. 아름답구나, 그가 말했다. 너희 둘 댁에서 보이는 열정이 이 차에서도 보인다. 곧 시범 주행의 시간이 되었다. 강태호는 차에 올라탔고 엔진이 시동되었다. 그 소리는 천둥과 같았다. 10년의 침묵 후에 다시 깨어난 엔진이 뭐라고 말하니, 민호야? 김재성이 물었다.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호는 귀를 기울였다. 그는 모든 실린더의 완벽한 조화를 들을 수 있었다. 모든 부품이 함께 노래하는 것을. 그것은 준비됐다고 말해요. 그가 대답했다. 트랙을 달릴 준비가 됐다고요. 강태호는 엄지를 들어 보였고 출발했다. 붉은 폭풍은 피트레인을 빠져나가
트랙으로 향했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김재성의 레전드 레이싱카가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아들의 손에 의해 다시 생명을 얻었다. 민호는 트랙을 도는 차를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의 것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다.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 김재성, 김정석, 최성민, 박수진, 김상우, 이동욱, 강지연, 그리고 물론 민호. 그들은 부산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항구의 전망이 보이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야. 김정석이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가족에 그리고 정석 모터스에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새로운 확장된 가족을 1년 전 그는 거리에 구하였다. 그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제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를 돌보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김재성이 말했다. 아들에게 미소 지으며 이 모든 것은 네가 태양 모터스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었어.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 민호는 웃었다. 그들은 처음에 저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제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지 박수진이 말했다. 넌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켰어. 민호야. 이동욱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내 삶을 변화시켰어. 네가 나에게 다시 꿈꾸는 법을 가르쳤어. 그리고 네가 나를 내 아들과 화해하게 했지. 김정석이 추가했다. 그것은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민호는 그들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내일부터 김정석이 계속했다. 우리는 정석 모터스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너 민호야, 넌 그 중심에 있을 거야. 하지만 오늘 밤은 김재성이 말했다. 우리는 그저 가족으로 함께하는 것을 즐기자.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웃고 미래를 계획했다. 민호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현실이기를 바랐다. 며칠 후 민호와 그의 아버지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다. 그것은 부산 외곽의 작은 묘지였다. 그곳에 그들은 민호의 어머니의 묘 앞에 섰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민호가 말했다. 꽃을 내려놓으며 그녀에게 우리가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김재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을 거야, 민호야. 그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민호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가 속삭였다. 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해요. 김재성은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어디로 가고 싶니? 그가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집에요. 가족과 함께. 그들은 손을 잡고 묘지를 떠났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민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항상 원했던 전부였다. 에프라임다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민호와 그의 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